국정을 해서 일단 파악을 하고 이 부분을 경찰로 이관을 하면 경찰에서 일단 들여다보는 겁니다. 경찰이 이 부분을 위해서 안보 수사 능력을 상당히 강화하겠다고 했고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1,000명 넘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제 와서 돌리자고 하는 것이 더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 손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기소하려면 우리는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 넘겨야 됩니다. 이 과도기 중에 이미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데 뭔가 한동훈 대표도 본인의 정치력을 돌파하는데 여러 이슈를 이렇게 던지시면 안 된다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을 저렇게 운영했지만 나는 어떻게 우리나라를 운영할 것이냐. 제가 다 외웠어요.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국민들 80%가 박수 짝짝짝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5년 만에 정권 뺏겼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시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흔들어가지고 또 한 번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굉장히 큰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다시 한번 탄핵이라고 하는 소용돌이 속으로 집어넣겠다라고 하는데 국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수권 정당이 되려고 하는 정당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되겠는가? 제가 살다 태어나가지고 처음 본 게 뭐냐면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거든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하면서 다음번에 그 정권을 달라고 유권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굉장히 회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아까 서정호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어떤 정책이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네.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현재 단순히 국민 지지율, 국민 신뢰 받지 못한다고 탄핵되지 않죠. 그런데 그 키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쥐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바뀔 수 있는 최소한의 의지와 능력은 있는 정부라고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한 갈등도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말도 우리는 옳은 길을 가는데 개혁 세력에 거기에 반항하는,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거 국민들과 싸우자는 말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으로서 저는 뭐 제보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개정법 왜 못 냅니까? 2016년도에 문건이 나왔습니다. 원래 지금 야당의 정적수로는 개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의석수의 과반이면 되니까요. 그러자 그 당시에 시나리오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현역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고 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모수가 줄어들면 개헌 해제 요건이 안 되니까요. 이런 상황을 최소한 대비하자는 개헌령, 어떤 개헌과 관련한 문제 제기 그리고 개헌법 개정을 이야기하는 야당을 탓하기 전에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참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 정치권의 어떤 이런 다툼은 많은 분들의 좀 짜증을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 콜라 마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그래도 윤석열보다 한동훈이 낫지 아니면 한동훈보다는 그냥 대통령 밀어줘야지 이런 게 만약 나온다 그러면은 쏠리겠죠. 근데 이건 약간 더맨더머 같은 상황이라 가지고 누가 더 나은 리더인지는 비교할 건덕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냉정하게 이대로 가서는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그냥 술만 안 먹는 제로 콜라 마신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예, 서 변호사님, 녹화를 해서 오늘 영상을 공개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을 다 저격한 것 같아요. 대통령의 유감 표명 등으로 첫 발짝을 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혁에 어떤 저항하는 준동하는 세력이라는 그런 인식으로는 적절한 대안이 나올 수가 없고 이미 실기했고 이미 국민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예, 서적 변호사님 걱정되는 게요. 물론 빅5 병원은 아닙니다만 분당 서울대병원이 사전 동의 없이 내원하는 뇌졸중 환자를 못 받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모든 응급 환자가 아니라 사전 동의 없이 오는 환자에 대한 얘기인데 아니 뇌졸중이 사전 동의 없이 오지 갑자기 뇌가 막혀서 뇌가 출혈이 생겨서 오는 게 뇌졸중인데 이런 환자들을 큰 병원에서 못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일반 국민들은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내가 이제 어느 병이 생겼을 때 어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 병원은 이게 안 되네? 저 병원은 저게 안 되네? 그럼 나는 갑자기 아프면 이 병원을 가달라고 해야겠네? 이거를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챙겨야 한다는 이 현실이 굉장히 지금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저도 이제 그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병원이 생긴 이래 최초의 그 조치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응급실 뺑뺑이 사고나 또는 이제 그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서 차 안에서 분만한다든지 예. 이런 데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이거 옛날에도 찾아보면 이런 기사가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의료개혁 안 하면요. 이번에 이거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개혁 안 하고 백지화되면 어차피 맹장 수술할 외과에서 구하기 힘들 겁니다. 지방에 어차피 의사 없어요. 그대로 두면 저는 없다 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낙태는요, 어보션 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 여성들한테 그 프라이버시권, 그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보션 라이트라고 하는 게 그 교황 입장에서는 그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카톨릭에 대해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오죽했으면 트럼프 후보가 오죽 막말을 했으면 교황이 낙태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그래도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난번 TV 토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트럼프 대 해리스가 팽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을 했느냐? 트럼프는 이번 그 대선 토론이 지난번이 7번째였어요. 바이든하고 이미 6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해리스는 지난번이 첫 번째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가 그 뭐 대선 토론에서 압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추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트럼프가 지난번 대선 토론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처음 그 대선 토론에 임하는 해리스가 무려 닷새 동안이나 대여까지 만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준비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